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요즘 방송 오래 하기 위해서 컨디션 관리하고 있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 따라 관리하는 최열정입니다. 자, 쓸공님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진짜 궁금한데 뭐 제 마음속으로 잘 지내고 계시겠지 그렇게 믿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은 이제 칭찬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죠? 심지어 후원까지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1,000원이 딱 찍혀 있는데 이건 뭐지? 처음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야. 진짠가? 막 이랬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쵸. 오래오래 이 쓸공님들과 함께, 그죠? 이 쓸공을 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죠? 이렇게 좋을수록 들뜨지 말고, 그죠? 초심을 유지하면서 이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맞아요. 저희가 한 지난 방학 기간 3개월 정도 네. 이 폭풍의 시절을 보냈잖아요. 구독자가 좀 늘고 막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막 하면서 그쵸. 좀 초심을 잃는 듯한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어요. 살짝 들떴었어. 그리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너무 열심히 하고. 하려고 보다 막 덤비다 보니까 욕심이 앞서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욕심내면 탈나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몸 관리, 마음 관리, 컨디션 관리에 정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저도 그래야겠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자, 오늘은 그 미국 나라빚. 예, 어려운 말로 국가 채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주제 오늘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또 우리 쓸공님들 어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맞아. 이런 얘기가 참 조회수도 높고 관심을 맞아요.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사실 조금 접하기가 쉽지는 않은 주제라 맞아요.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국가 채무 한도가 꽉 찼어요. 맞아. 꽉 차서 이미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나라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이거를 갚을 수 있는 건지 갚을 생각은 있는 건지 그게 그쵸.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그 잘 사는 나라 미국 나라 빚까지 신경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뭐 계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알아야겠죠. 그죠? 맞아요. 왜 알아야 될까요? 뭐 미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또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대표한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게다가 아주 직접적이고 간단한 이유는 미국 주식. 우리 미국 맞아. 주식 그잖아요. 지금도 마이너스 30인데. 맞아요. 네, 이 미국이 이제 국가 부도가 나면 미국 주식 엉망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 이외의 주식을 산다고 하면 대부분이 미국 주식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갑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미국의 국가 채무 알아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국가 채무가 뭔지부터 우리 알아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국가 채무 뭐 물론 빚이다 뭐 이런 거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는 있죠. 그죠? 정부가 빌린 돈을 의미하는데요. 네. 자, 아주 쉽게 말하면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빌린 돈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정부가 돈을 빌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네. 그래서 첫째, 채권 발행. 우리 채권도 미국 채권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채권 발행은 정부가 채권 증서를 주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오는 거죠. 약간 차용증 같은 거야. 그죠? 빌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입이 있어요. 차입. 예, 차입. 차입도 빌려오는 거는 똑같은데. 둘 다 빌려오는 건데. 예, 이 둘의 차이는 뭐냐. 네. 자, 채권 발행은 채권이라는 유가 증권을 발행해서 자, 유가증권 시장에 뿌리죠. 자,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그 채권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빌려오는 셈이죠.
주식처럼 공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유통이 되는 그쵸. 그런 예. 그래서 방법. 많은 돈을 빠른 시기에 모으기가 쉬워요. 그죠? 그렇겠죠. 사람 한 명 한 명 지정해서 돌아다니면서 빌려주실래요? 빌려주실래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는 게 빠르고 쉽고 많이 빌릴 수 있다. 그러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차입. 차입은 특정 대상으로부터 바로 빌려오는 거예요. 다이렉트하게. 빌려주세요 해서 이거는. 예.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음? 우리 IMF 외환위기 때. 그죠? 네네. 예, 돈이 없으니까 IMF로부터 돈을 직접 빌려왔잖아요. 맞아요. 그거 상환한다고 막 금 모으기 하고 그죠? 했잖아요. 예, 그게 차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구나. 다시 요약하자면 네. 나라빚은 어떻게 생기냐? 결국 빌려오는 건데 그 방법이 채권 발행과 차입이란 게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주로 차입인데 그죠? 정부는 이제 채권 발행도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는 대부분의 빚을 채권 발행을 통해 빌려온다, 돈을. 예. 그래서 이제 채권이란 건 사실 개인이 살 수도 있고 국가가 살 수도 있고 기관이 살 수도 있고 누구든지 다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부는 그 누구로부터라도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빌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내가 미국 채권을 샀다. 네. 그러면 내가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 거고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네. 예. 자, 그래서 국가채무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요. 네. 국가채무는 크게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뉩니다. 그렇게 또 분류가 된다는 거죠? 네. 자, 금융성 채무는 이제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나누는 건데, 금융성 채무는 그 채무를 갚을 대응 자산이 있는 채무예요. 예, 예를 들면 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자, 달러를 사서 보유해뒀다고 칩시다. 네. 보유를 해뒀어요. 그러면 그 채권을 갚아야 될 시기가 왔을 때 그냥 그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팔아서 그 빚을 갚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와서 그거로 자산을 사둔 거네요. 어떻게 예, 보면. 예. 그러면 그걸 팔면은 그치, 이제 갚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채무라고 해요. 그렇죠. 예. 뭔가 대응 자산이 있으니까 얘가 언제든 뭐 돈으로 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일 테니까. 그러니까 채권자가 와서 갚아라 이러면은 그걸 그냥 팔아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적자성 채무는 무엇이냐? 자, 대응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빚. 생빚이야. 그래서 다 써버렸어. 빌려와서. 그런 거죠. 그런 다 거죠. 지출했어 우리가. 예.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면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 채무예요. 다시 수입을 만들어서 그걸로 상환을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찐 채무. 그치. 이게 진짜 채무죠. 네. 그래서 더 무거운 채무인데, 자, 요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IMF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저는 미국 채무도 궁금하지만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거든요. 그쵸. 그쵸? 우리나라 채무 상황은 어떤데? 이런 그쵸. 궁금증이 드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피지기. 우리를 맞아. 알자. 자, 그럼 우리나라도 채무가 있는데 네. 자, 어떤 상황이냐. 네. 자,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적자성 채무가 많다고 합니다. 안 좋은 빚. 그죠?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처럼 지금의 미국처럼 네. 나라 잔고가 바닥이 나면 국민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작년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네. 약 1,0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1,000조요? 생각보다 많죠. 1,000조. 그치. 뭐 사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네, 1,000조. 1,000조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엄청 많은 거죠. 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자, 있어요? 국가 채무 금액과 가계 부채를 비교했을 때 어떤 금액이 더 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시는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국가 채무보다 가계
부채의 합이 더 클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역시 역시 똑똑한 열정 씨 맞습니다. 정말 느낌이었어요. 예. 진짜 가계부채가 국가 채무보다 더 많아요. 심각하네. 예. 2022년 작년 기준으로 1,900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1,900조? 900조가 네. 더 많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인구 수대로 나눠보면 음. 한 사람당 3,500씩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그죠. 자, 이제 이렇게 가계부채하니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빚, 카드빚이죠. 가계부채의 큰 포션을 차지하는 누구나 빚. 가진 빚. 그죠. 성인이라면 누구나 그죠? 가지고 있는. 자, 열정 씨는 음. 언제 어떻게 처음 신용카드를 만드셨어요? 저는 대학교 입학하고 제가 유학을 왔잖아요. 서울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그 은행이 그때는 조흥은행이었거든요. 네. 기억나시나요? 지금의 우리 은행인가요? 신한은행. 아, 신한인가요? 신한은행. 예. 조흥은행이라는 예. 게 이제 학교 내에 있었던 은행인데 아, 엄마랑 진짜? 이제 가서 이제 혼자 살아야 되니까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때. 되게 모범 사례다. 모범 사례예요? 부모님과 함께 그죠? 책임 있는 가계비. 그때 제가 만 19세가 안 됐었나? 그래서 술집도 못 가고 그랬던 시기에 이제 유학을 혼자 오게 된 거지. 그렇구나.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통장이랑 그렇군요. 이런 걸 만들었던. 그래서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때 음. 교문 앞에서 은행도 아니야. 교문 앞에서 교문 앞에서도 카드를 만들어줘요? 오. 교문 앞에서 삼성카드에서 세일즈를 나왔어. 그 요즘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예. 이렇게 하나씩 마치 있는 그 거? 부동산 떴다방 같이 어, 아시죠? 그 알아요. 플라스틱 그 파라솔 같은 거. 그게 학교 앞에 있었어. 학교 앞에. 학교 앞에 그 교문 앞에 아주머니 세일즈 나왔는데 거기서 학생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었어요? 거기서 만든. 와, 진짜 이거 무섭지 않아요? 그러게. 진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순진하지. 첫 신용카드를? 첫 신용카드인데 그런 위험한 짓을. 그러네. 그 탁자에서 뭘 믿고 개인정보 쓰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삼성카드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알 거야? 그치. 그냥 그거 명함 하나 보고 믿었지.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그러네. 바보 같다. 그러네. 그때 이제 정부에서 IMF 극복한다고 이제 IMF가 이제 구제금융은 바로 끝났고 네. 이제 내수 활성화 시키려고 카드 발급 신용 기준을 굉장히 완화한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 같은 대학생까지 막 내주는 그치. 거야. 맞아요. 우리 때 다 거의 다 카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신용카드를. 네, 거기다가 또 심지어 뭐 부모님 재산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왜냐면 우리가 소득이 없었잖아 그때. 저 심지어 알바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다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그 뒤에 카드 대란 한번 왔었잖아요. 그죠. 카드 대란이 왔었죠. 맞아요. 심지어 저는 그거 만들고 부모님한테 말씀도 안 드렸어요. 진짜? 이게 카드는 어떻게 썼어요? 용돈 받은 거를 이제 통장에 넣어서 썼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큰 무서운 건지를 모르고 그냥 버스 카드 정도로 생각했어. 체크카드 네, 개념이었구나. 체크카드 개념이었어.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큰 사고는 안 치고 그 안에서 썼구나. 대학생이 신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 아니야? 아니 알긴 알았어요. 알겠어요. 알긴 알았는데 책임 있는 대학생이었어. 그러네. 딱 내가 쓸 수 있을 만큼만 쓴다. 네, 근데 좋은 자세네요. 그쵸. 그때 그렇게 나같이 발급받은 대학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진짜 많았겠지. 그쵸. 네. 그래서 그때 그 발급된 계정으로 지금 20년 넘게 쓰고 있는데. 맞아요. 저 그때 기억나는 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돌려막기 하던 게 카드 여러 개로 여기서 인출해서 여기 거 맞고. 대학생이? 그러니까 그때는 카드를 막 발급을 받을 수 있을 때니까 대학생이라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와, 통이 큰 친구네. 그치.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1998년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나라 빚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오죠. 2008년.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로. 그때는 전 세계가 좀 그쵸. 재정 지출이 많았던 때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꾸준히 이 국가 채무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6.9%라고 합니다. GDP 대비. 그러니까 1년 열심히 벌면 우리나라가 네. 그 돈 중에 50%는 있어야지 갚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한 그 정도 반이 빚이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OECD 다른 국가들 중에 비해서 이제 좀 안정적인 편이긴 해요. 아, 낮은 편인가요? 예, 워낙 선진국들이 국가 채무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빌리는 거야. 그치, 신용도도 그치. 높으니까 더 신용도, 많이 예, 빌릴 수 빌릴 수 있고. 있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편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우려되는 점이 이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에 6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증가 추세가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IMF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네. 사실 이제 국가 채무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무섭거든요. 그죠.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 근데 이제 앞에서 언니가 미국의 국가 채무 한도가 찼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뭐 리밋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리밋이 어떻게 되는지 좀 예.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 이번 기회에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금액 한도가 없어. 금액은 그러면 무한정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기준이 없어요. 아, 기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네. 자, 뉴스하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작년부터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려고 추진 중이래요.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재정 준칙. 그죠. 재정 준칙에 국가 채무 한도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금액 한도는 아니고 GDP 대비 한도를 우리가 이제 법제화하자 이러면서 추진 중이래요. 그치. 그 기획재정부 장관 그 추경호 장관인가? 네. 그분이 막 인상 쓰면서 나와서 뭐 네. 재정 준칙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쵸. 재정 준칙이 그건진 몰랐네요. 무슨 법을 개정한다 그랬어. 무슨 그쵸. 법을 개정할 거다라면서 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건 없던 거를 만드는 거예요. 준칙이란 게 없었어서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라빚 한도가 없었다고? 그치, 우리나라는. 예. OECD 회원국 중에 이 재정 준칙이 없는 나라가 튀르키예, 옛날 터키랑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럼 웬만한 선진국은 다 있다는 얘기네. 네. 그쵸? 그러니까 GDP 대비건 아니면 미국처럼 뭐 금액 한도건 다 있다는 예, 얘기인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튀르키예는 없다. 네. 있어야겠네. 네, 그죠. 그래가지고 자, 작년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네. 이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60% 정도로 수렴하도록 재정 준칙을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60%면 아까 우리나라 채무 비율이 46.9라고 했으니까 아직 차지는 않았네요. 네, 차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참고로 GDP 대비 국가 채무를 다른 나라들을 좀 알아볼게요. 네. 자,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60에서 90. 우리랑 비슷한 수준. 예, 그다음에 일본은 100%. 일본이 꽤 많네요. 예, 미국은 200%를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갑이네. 그죠? 잘 사는데 빚도 많아. 그죠? 그러네. 예. 그 미국 같은 경우 그러면 한마디로 빌린 돈이 자기들이 버는 돈보다 2배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죠? 이게 가능한 일인 거죠. 가능하니까 하나 봐요. 아니 이게 네. 채권 팔면서 내 빚 갚아내라 라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채권자들이 그쵸. 뱅크런처럼 갑자기 돈 내놔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그쵸. 자, 일본부터 한번 알아보면 이거에 대해서. 자, 대부분 국채를 일본 내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가족 대출이네. 그죠? 관계자들이랑 그죠? 그렇지, 내부 관계자 대출. 네. 그래서 정부가 미리 손을 쓸 수가 있어서 그쵸. 100% 빌리는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경우에는 네. 세계 각국이 미국 국채를 음. 안전자산으로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돈을 갚아야 하는 사태가 쉽게 일어나질 않아요. 잘 안 맞아. 파는 거예요. 팔아도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파는 파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마음 놓고 달러 패권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마음 놓고 돈을 빌리는 거죠. 신용도가 높고 이제 안전자산이니까 네. 많이 빌려올 수 있는 거고 또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도 낮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쵸. 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돈을 빌리는 미국이 이제 드디어 국가 채무 한도가 다 찼다고 해요. 아니 4경까지 썼는데 이제 찬 거면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러게요. 진짜 진짜 대단한 나라다. 정말. 자, 채무 한도를 영어로 debt ceiling, 즉 천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빚이 천장에 닿았다는 거죠. 그치. 자, 우리 이거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제 영화 장면이 있는데 뭐 인디애나 존스 뭐 이런 영화 보면 왜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방에 보물 딱 건드리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그치. 피라미드 안에서 피라미드 뭐 주인공들이 막 죽을랑 말랑 막 이러잖아. 맞아. 그죠? 약간 요런 모습이 떠올라. 실링에 이제 물이 가득 찼어. 그치. 빛이 이제 가득 찬 거지. 그지. 어떤 거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미국 국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수조 달러, 하나로 수천조의 지출을 승인하면서 이제 미국 국가 채무가 2009년 이래로 거의 3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 이래면 금융위기 때도 한번 많이 그죠. 썼고 코로나 터지면서 더 예. 많이 쓰고 그죠. 그래서 3배가 된 거겠네요. 예, 우리가 계속 얘기해온 10년 동안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재정 예. 지출 얼마나 했을 거야. 그죠. 이게 이제 맥락이 이제 보이죠. 흐름이 잡히죠.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의 결과로 얼마나 빚이 많아졌겠어요. 맞아요. 자본주의에서 돈은 빚인데. 저 그거 봤어요. 돈은 빚이라는 자본주의 다큐멘터리에서 네. 그 전광판에 띄워주죠. 예. 미국 채무를 예. 맞아요. 예. 맞죠? 예. 거기에 막 이렇게 숫자들이 막 예. 바뀌는 거를 예.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띄워주던데 거기는 오, 미국은. 되게 좋다. 그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했는데 잘 몰라. 몰라? 그랬던 것 같아. 그런 인터뷰를 그 자본주의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맞아, 것 나도 같아. 그 장면 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뭐 공시는 하고 있네. 그러니까 오. 알고는 있는 거야 미국 국민들도. 그쵸. 우리나라는 그런 공시 시스템이 이제 인터넷으로는 있는데 전광판에 그렇게 대놓고 하고 있진 않아. 우리도 전광판에 해주면 좋겠다. 그쵸? 뭔가 너무 압박 느낄까봐 그러나. 1000조, 1100조 막 이렇게. 그 왠지 막 나도 아껴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막 미국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고 그걸 맞아. 또 유통시키고 사회적 지출도 많이 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통화량이 10배 가깝게 늘어났으니 맞아. 채무가 3배 늘어난 건 당연한 거죠. 덜 늘었네. 어떻게 생각보다. 보면 생각보다 덜 늘었어. 한 5배 늘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2023년 1월 기준 미국의 나라빚이 얼마나 많냐? 네. 31조 4천억 달러. 오. 와, 경이 넘는 돈. 그러네요. 그죠? 자, 이 미 재무부는 더 이상 이 채무를 갚을 돈이 없다면서 네. 채무가 한도에 달했으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좀 해봐라. 그죠? 배째라야. 네, 의회에서 좀 어떻게 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미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한도가 찼어요. 제가 이제 뉴욕타임즈 읽으면서 어머머머머 막 이러면서 읽었던 내용인데, 네. 그죠? 이제 와서 좀 다루게 되는데. 채무를 갚을 돈이 없다. 와, 진짜 대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무서운 일 아니에요? 사람으로 그죠? 치면은 이제 개인으로 치면은 그쵸? 되게 개인 파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채무 한도가 찼어 정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자, 카드 한도가 차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상향 조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요청을 하죠. 잘 안 해주는데.
그죠? 그러든지 아니면은 지출을 하질 않든지, 그죠? 물만 먹고 살든지 뭐 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 채무 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도 상향 조정을 하든지, 상향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가능해요. 그 다음에 국가 지출을 줄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치. 자, 한도 상향 조정, 개인은 카드사에서 해주지만, 나라는 어디서 해주나요? 대통령이 해주나요? 대통령 못할 것 같은데? 정부의 대표자잖아. 그죠? 그리고 의회겠지. 그죠.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예산을 짜고 이제 승인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국가 채무 한도를 올리려면 이제 의회 양당에서 과반수 이상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미국 의회가 이 결정을 빨리 내주질 않아요. 그치. 양당이니까. 그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신의 당에 유리하게 하려고 서로 싸우면서 그렇지. 벼랑 끝 점수를 씁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어. 나는 무조건 우리 당 의견 관철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심지어 과거에는 정부가 일을 멈추는 셧다운 사태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요? 네. 그때, 미국에서? 예. 2013년. 얼마 안 됐네요. 예, 이거 굉장히 놀랐었죠. 그 기억이 뉴스에도 안 나네. 나오고 뭐 그런 거였는데 좀 해외에 좀 관심이 없던 시절에는 예,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와, 정부도 멈출 수가 있구나. 그러네. 대단한 미국 정부가. 그러게요. 정부가 멈추니까 공무원 월급이 안 나왔어. 정말요? 나 미국은 공무원이 철밥통이 아니네? 막 이런 생각했었어. 정부가 멈췄다는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번에는 아예 그때는 이제 디폴트 사태도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건 네. 디폴트가 아니에요? 네, 디폴트도 아니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이게 정부가 셧다운이 난 거였었고 돈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가지고 뭐냐면 카드 한도 승인이 안 나니까 개인이 카드를 못 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 정부가 돈을 못 쓰니까 셧다운이 일어났었는데 갚지 못한 건 아니니까 예. 불이행은 아니고. 예.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아예 모르겠다 이러면서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이런 사태까지 우려가 된다고 이제 신문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번 사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대립이 더 심각하대요. 그렇구나. 네. 아니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끌고 갈 일인가? 이게 자기 돈들도 아니면서. 그죠? 그 얘기 한번 뒤에서 또 자세하게 얘기해봐요. 네. 왜 이러는 건지.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국가 수입이 지출보다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국가 재정이 적자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2001년부터 1조씩 적자가 생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라 빚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치. 22년 지금 1조씩이면 22조가 생겼다는 거니까. 네,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또 달러 강세여서 뭐 항상 무역 수지 적자고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정치인들이 야, 이럴 바에 국가 채무 한도를 없애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금태환 제도에서 금을 이렇게 땅에 묶어놓은 것도 없애고 한도도 없애고 그러면은 이제 마음껏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모든 것이 가능한 나라. 그렇지. 얼마든지 돈을 찍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되는 거네요. 무섭다. 그런데 이제 사실 미국의 국가 채무 상향 조정이 이제 이번 처음이 아니래요. 과거에도 상향 조정을 여러 번 했어요. 이게 이제 정부가 지출에 대해서 돈을 내지 못할 상황이 오면 이제 의회가 한도 상향을 승인해줬죠. 어떨 때는 이제 양당이 서로 이제 빨리 합의를 봐서 재빨리 한도를 올려주기도 했대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나라 자체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죠? 뭐 정부든 의회든 빨리 협업을 해가지고 네.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것도 좀 이상해요. 저는. 예, 옛날에는 좀 그렇게 찬성이 좀 쉽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1960년대부터 채무 한도를 78번, 78번, 100번에 가깝게 그죠? 계속 채무 한도를 올려왔고 최근의 상향 조정은 2021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채무 한도를 올리는 것은 국정 운영의 자연스러운 프로세스긴 하대요.
아니 저는 여기서 한 의문점이 생기는 게 이게 나라마다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국제적으로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뭔가 일리가 있긴 한데 제 생각은 그래요. 좀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래서 쓰는 패턴도 다르고 그죠? 어떤 나라는 우리는 뭐 한 달에 1억씩 빚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고, 야 우리는 또 한 달에 100만 원도 빚낼 수 없다. 우리는 현금 박치기다. 막 이럴 수도 있고. 어떻게 그죠? 보면은 그렇게 이제 각자 나라가 한 결과로 이제 파산이 오는 나라들도 있고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국제 기준을 만들어서 만약에 유엔에서 뿌렸어요. IMF나 유엔에서 그럼 이게 내정 간섭이 될 수 있죠. 그런 또 정치적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는 잘해서 매번 78번이나 올려줬는데 왜 이번에는 안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왜 이렇게 대치 국면을 만들어서 일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냐? 그러니까. 자, 일단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봐요. 이렇게 심각한 대치가 있었던 게 2011년 오바마 정부 때 심각한 대치가 있었어요. 네.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대치가 있었어요. 그때 금융시장에 혼란이 왔었죠. 그 혼란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혼란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2011년도에 심각한 대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거죠. 하면서 왜 이번에도 이렇게 심각한 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기대되네요. 자, 이제 하다가 그 잘 사는 부자 나라 미국 빚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세상이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거를 근데 모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긴 해요. 그죠?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이렇게 시장이나 뭐 하여튼 동네 다니다 동네마트가 문 닫았어. 왜 문 닫았지? 갑자기 며칠간 쉬겠대. 그럼 막 이상하잖아. 왜 그러지? 그게 궁금한데, 그죠? 당연히 미국도, 그죠? 국가 간에도 저 나라가 왜 저러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알아야지. 그죠? 맞아. 동네마트가 문 닫으면 우리가 밥 해먹기가 힘들잖아. 그죠?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문 닫으면 또 우리나라. 그치. 미국 정부가 만약 문을 닫는 그런 어떤 악재가 발생을 하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도 사실 되게 큰 영향받고 휘청거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요. 그죠? 자, 우리 쓸공님들도 이제 미국의 상황 같이 살펴보시면서.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한 번씩 미국 상황을 알려주니까 저는 정말 미국 상황에 관심이 없었는데 너무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게 이 미국 소식을 듣고 꼭 3, 4개월 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한번 뭐가 이렇게 파도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은 왜 우리 캐러비안 베이 그 수영장 가면 멀리서 뿌 하는 소리 나온 다음에 엄청난 파도 오잖아요. 파도풀. 그죠? 파도풀. 그것처럼 이제 내가 이 소식을 접했어.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로 뭐가 와 우리나라에. 이게 1월에 난 기사예요? 1월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분명히 여파가 옵니다. 우리나라에. 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이 신호를 놓치지 말고 같이 파악해봐요. 저와 열정 씨가 우리 쓸공님들을 위해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